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일이, 어떤 소사가 있었나,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그 10원짜리 동전이 처음 발행된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제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갖고,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뭐 돈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10원짜리 동전이 우리 삶에 있어서 했던 역할,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코 적은 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뭐 지금도 있겠지만 1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뭐 동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알루미늄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이제 동전이죠. 코인이죠. 코인. 뭐 적당한 우리말이 우리말은 이제 동전인데 그 일본 애들한테 가서 동전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코인이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1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이 또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있고 지금 500원짜리 동전도 있죠. 이 500원짜리 동전이 일본의 그 500엔 동전하고 확 비슷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렇게 꺼내서 주면 한국 돈 500원짜리를 주고했는데 거의 그 10대 1 정도 차이가 나죠. 음, 걔네들 500엔이면은 우리나라 돈 5천 원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데 옛날에 출장 다닐 때 실수로 그런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일본 자판기에 500엔을 넣는데 500원을 넣으면 그게 작동을 했어요. 그때 한때. 물론 뭐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지만은 하여튼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니까 음, 일본에서도 그 뭔가 이렇게 센싱하는 기술을 바꿔갖고 한국 돈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오면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동전으로서는 이제 500원짜리가 이제 제일 큰데 그래서 지폐로 보면 이제 1,000원짜리 있고 옛날에 10원짜리, 50원짜리, 1원짜리 동전 아주 지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뭐 통용이 안 되니까 동전으로 다 대체돼 갖고 그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나왔죠. 옛날에는 만 원짜리를 주로 쓸 때는 그 10만 원짜리 수표, 자기압 수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압 수표는 수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용할 때 이제 추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 그 사건에 연루된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들통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5만 원권 때문에 그 거의 그 수표를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표를 만든다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 실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문인지. 근데 이제 캐시죠. 소위 그 현금으로 이게 고액권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 물가 상승의 어떤 압박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부정 축제라고 할까? 그런 거에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만 원권은 아직 만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져 갖고 정말 나중에는 빵 한 조각 사기 위해서 뭐 음, 지게에다가 돈을 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경제 정책을 담당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강구를 하겠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 보면 사실 10원짜리 동전이 그냥 값어치 없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한때는 정말 이 1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1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화폐 중에 10원짜리 동전이 있죠. 그 10원짜리 동전이 발행된 날입니다. 사실 지금 10원짜리 동전이 음,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갖고 그렇게 음, 흔히 이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그런 돈이 이제 아닌 게 돼 버렸어요. 하긴 뭐 100원짜리도 뭐 시큰둥하게 이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하지만은 뭐 누런 구리빛이 나는 그 10원짜리 동전. 그때는 정말 뭐 우리 화폐 생활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동전이었죠. 예. 한번 그 1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0원짜리 동전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 원 동전 가운데 하나다. 그다음에 앞면에는 신라시대의 석탑인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그려져 있고 10원을 뜻하는 10원이라는 글이 양각이 되어 있다. 양각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글씨가. 그리고 뒷면에는 10원을 뜻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10과 제조 연도 한국은행이라는 글이 양각이 되어 있다. 소재는 구리, 도금, 알루미늄. 구리 48%, 알루미늄 52%인데
저게 도금이 아니라 합금을 인제 음 잘못 쓴 것 같은데, 그 인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 자료에 인제 도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뭐 알루미늄 52%를 구리 48%로 도금을 할 수도 있죠. 예. 합금을 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그렇게 보면 또 도금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재료공학이나 금속공학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확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도금인지 합금인지 그 동전만 봐 갖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두리는 평면이며 무게는 1.22 그램, 지름은 18 밀리미터, 두께는 1.2 밀리미터. 테두리가 평면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 테두리가 오톨도톨 이렇게 톱니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자, 그러니까 평면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무게는 1.22 그램, 그다음에 지름이 18 밀리미터, 두께가 1.2 밀리미터. 예, 그렇게 되네요. 예.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이 소위 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구리 동전의 그 사양이 쪼끔씩 바뀐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966년 8월 16일 날 가시본 동전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붙인 모양입니다, 이게. 소재는 홍동, 구리가 88%, 아연이 12%. 조금 전에 그 구리와 알루미늄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구리의 소재는 동전의 소재는 구리와 아연이었네요. 그때는 무게가 4.22 그램, 상당히 무거웠네요, 지금보다는. 지름이 22.86 밀리미터, 두께가 1.38 밀리미터. 테두리는 평면이고 도안 소재는 앞면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액면 단위의 한국어 표기 10원, 중앙은행의 한국어 표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니까. 뒷면은 액면 숫자 중앙은행의 영어 표기, 더 뱅크 오브 코리아, 그리고 발행연도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오래돼 갖고 사실 1966 년이면 저도 많이 저 동전을 갖고서 과자를 사 먹으러 다녔을 텐데, 음 하여튼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지금 기억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나동전이 1970년 7월 16일 나 10원 동전이 발행이 됐네요. 이때는 소재가 황동, 구리 65%, 아연 30%, 35%. 그러니까 인제 구리가 쪼끔 줄어들었네요. 구리값도 비싸서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쪼끔 줄어든 4.06 그램, 지름은 22.86. 22.86이면 똑같네요. 그다음 두께는 1.4 밀리미터, 0.02 밀리미터가 더 두꺼워졌네요. 테두리는 평면, 도안 소재는 앞면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액면 단위의 한국어 표기 10원, 중앙은행의 한국어 표기, 한국은행이죠. 뒷면은 액면 숫자, 중앙은행의 영어 표기, 더 뱅크 오브 코리아, 그다음에 발행 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변함이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동전이 발행이 1983년 1월 15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 동전도 가나다라 이렇게 그 버전이 있는 거 보니까 어 그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 변화가 있었네요. 자, 소재는 황동, 구리 65%, 아연 35%, 무게 4.06, 지름 22.86, 두께 1.43 밀리미터네요. 1.4 조금 더 두꺼워졌네요. 테두리는 역시 평면이고 도안 소재는 앞면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액면 단위 한국어 표기 10원, 그다음에 뒷면에는 액면 숫자 중앙은행의 한국어 표기, 한국은행 발행연도.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의 표기가 앞에는 영어로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한국어로만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앞에 한국은행 뒤에는 영어로 더 뱅크 오브 코리아를 넣었는데 영어를 빼고 뒷면에다가 한국은행을 새겨 넣었네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에 가까운 시기가 2006 년이네요. 2006 년이면은 십 8년 전? 17년 전. 예. 2006년 12월 18일 라 동전이네요. 10원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소재는 구리도금 알루미늄. 예. 쪼금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인제 그 버전입니다. 그 사양이에요. 구리 48%, 알루미늄 55%, 52%. 여기도 도금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도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도금. 그러니까 알루미늄 위에 구리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 모양이죠. 예. 음 글쎄 뭐 동전 만드는 그 이제 제조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걸 또 알면 안 되겠죠. 인제 의조 화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런 거는 비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조 기법은. 무게는 1.2 그램, 지름 18 밀리미터, 두께 1.2 밀리미터. 테두리는 평면이고 도안 소재는 앞면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액면 단위의 한국어 표기 10원, 뒷면은 액면 숫자, 중앙은행의 한국어 표기 한국은행, 그다음에 발행 연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 10원 동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는 바로
이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썸네일을 이렇게 떠 있는데 요걸 보면은 그야말로 10 원의 다보탑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이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어떤 분이 인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 인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친구분인데 이게 그 서울에 있는 모 시장에 갔을 때 이러한 그 이게 뭐 빵인가 봅니다. 빵인지. 그래서 이게 10 원짜리 빵이네요, 말하자면은. 아주 상당히 정교하게 1966년 버전으로 66 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버전으로 빵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상 10 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인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이 10 원짜리 동전이 나오기 이전에는 인제 어 인제 그 환을 사용했죠, 환.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1962년 6월 10일 날도 됐는데 이때 인제 10대 1로 됐어요. 그 우리나라가 인제 지금은 원을 쓰지만은 그때는 환이었습니다. 10 환, 뭐 100 환, 500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인제 화폐 개혁이 10대 1로 되면서 인제 원으로 바뀌었죠. 네. 이게 1962년 6월 10 일입니다. 그렇게 인제 되고 나서 한동안 구화폐였던 10 환짜리 동전을 병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대 1로 됐으니까 10 환이 1 원이 된 거죠, 1 원. 예. 그래서 1 원짜리 새로 나온 그 1 원짜리 동전보다 이 10 환이 좀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10 원짜리 동전 그거하고 아주 유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예. 음 색깔도 그렇고 뭐 크기도 그렇고요. 당시에 그 인제 10 환짜리 즉 1 원이죠. 지금은 뭐 1 원짜리 거의 뭐 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인제 이 그 쓰일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은행 같은 데 어디 가면은 그 1 원짜리를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인제 시판이 인제 10대 1로 화폐 개혁이 됐으니까 1 원이죠. 새로운 그 화폐로 봤을 때는. 인제 1 원이 1 원을 갖고 가면은 그 구멍가게에서 유과라 그게 유과였어요, 유과. 그러니까 기름 어 그러니까 설탕을 이게 기름에 튀겨 갖고 하여튼 그 인제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사탕을 만든 거죠. 인제 입에 넣고 있으면 그게 인제 녹아 갖고서 아주 달짝지근한 그런 그 과자였었는데 그 사탕은 이제 두 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정말 아버지한테 10 환짜리 동전을 하나 받아 갖고 구멍가게 가서 음 사탕 과자 알사탕을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었어요. 좀 물렁물렁한 거였는데 그 두 알을 사서 참 먹으면 그거 같이 행복한 일이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두 알의 사탕을 사서 입에다 넣고 다니면은. 음 그 후에 인제 1 원짜리 동전은 인제 크기가 이렇게 좀 이 원은 크기가 인제 줄었죠. 줄어서 나중에는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하얀 거 그런 코인이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불그스레한 그 빛을 띠는 그런 코인이 어 은연중에 그 심심치 않게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는데 국민학교 4 학년 땐가 인제 시험을 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전교에서 1 등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상장을 딱 받아 들고서 인제 집에 가 갖고 아버지가 인제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제 문을 쪼끔 열고서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 1 등 했어." 하고 상장을 이렇게 내미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어 잘했어." 하면서 그 10 환짜리 동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 환짜리 동전 하나 받아 갖고 그냥 구멍가게 가서 유과사탕 2 개를 사서 먹고 아주 그냥 막 즐겁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교는 전 학년에서 1 등을 한 건데 뭐 크게 먹어도 그냥 크게 먹을 그런 사건이었는데 10 환짜리 하나 동전 하나로 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인제 또 이 10 원짜리 동전에 관해서 좀 한 풍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어느 시기에 인제 대통령 후보가 인제 이렇게 나와 갖고 이 당선이 인제 돼야 되는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불상을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려야 된다." 근데 불상을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뭐 어떻게 그걸 만들어 갖고서 뭐 수십만 개씩 뿌릴 수 있겠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아마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 좀 이제 됐을 겁니다 그때. 인제 그 방법론을 막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인제 냈습니다. 아까 그 이
10 원짜리 동전 그림을 볼까요? 여기는 인제 그 표가 안 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 조그만 요 뭐가 이렇게 돌출부가 있죠, 요거. 이것이 바로 불상이에요. 여러분들 10 원짜리 동전 있으면은 잘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불상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 그 후보가 인제 당선이 됐다. 실제로 당선이 됐죠. 예. 그런 말이 인제 있었는데, 글쎄요 뭐 '음모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전에다가 불상을 넣어 갖고서 만들어 낸다라는 게. 원래 그 인제 동전에 그 다보탑에 그 불상이 있으니까 어 그런 말이 거꾸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많이 반문을 했죠. 하여튼 음 만일 그랬다면 이건 대박이죠, 진짜 대박. 그래서 바가지가 막 터지는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10 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에 얽힌 제 개인적인 얘기,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제 이주 노동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일 협정 비준서를 교환한 날이기도 해요. 음 하여튼 그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인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하여튼 한일 협정이, 서로 서명한 한일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아서 그 비준받은 비준서를 갖다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환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남남협력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주 노동자의 날, 한일 협정서, 그다음에 남남협력의 날,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오늘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어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어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님께서는 한번 좀 링크를 접속해서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용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